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핸드폰이라든지 PC 이런 매체 안에서 예상치 못한 혐의가 튀어나온 경우 그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 지식 알쓸 신법의 형사전문 변호사 조승현입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 영상 끝까지 보면 명확해지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12일에 선고된 2023도 11395 판결입니다. 불법 촬영물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까지 함께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법률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범죄 모두 성적 영상물을 불법 소지한 행위고 피고인의 성적 기호에 따른 연속적인 범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압수 영상 자체에도 아동 성착취물도 압수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압수는 적법했고 증거 능력도 있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범행 사이에 객관적 연관성이 있다면 초기 영장에 포함된 내용의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여기서 객관적 연관성이라는 것은 범행이 비슷하고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행한 시점이나 그런 의도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2023년 10월 18일 선고된 2023도 875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였는데요. 초기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복제본을 새로운 영장 없이 다시 분석하고 심지어 피의자의 참여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피의자의 참여권은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드시 관련성이 있는 증거인지 없는 증거인지에 대해서 참여해서 선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피의자의 참여권입니다. 대법원은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초기 영장에 따라 복제한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영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참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런 절차를 어긴 채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사건은 초기 영장에 이미 압수 대상이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요. 범행의 경향성과 수법이 이어져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영장 없이 추가 수색을 했고요. 참여권도 무시한 채 디지털 자료를 분석한 경우로 절차 위반이 명백했던 겁니다. 결국 압수수색이 적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꼭 충족해야 됩니다. 초기 영장에 명시된 압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하고요. 추가 분석 시에는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결국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되는 매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핸드폰이라든지 PC 이런 매체 안에서 예상치 못한 혐의가 튀어나온 경우 그 자료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는 초기 영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여권은 보장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처럼 사생활과 연결된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증거 능력을 다투는 전략이 수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대형 로펌 형사 전문팀 출신으로 디지털 포렌식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부터 공판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을 신청하시고 대응 전략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쓸 신법의 형사 전문 변호사 조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